다른 국가들의 화폐 가치는 당연히 떨어지죠. 왜냐면은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갖다가 정량화하고 이제 체계화하게 된다 가정을 하면요, 미국의 법정 화폐는 2개가 존재하는 거예요. 미국의 유동성도 2개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돈을 실제로 자신들이 쓰려는 돈을 디지털화해서 발행을 하고, 이쪽은 옛날만큼 많이 늘리지 않겠다, 부채를 많이 발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인 거예요. 여기에 더불어서 중앙은행의 역할이 이제는 약화된다는 게 아니라 이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는 쪽이 맞아요. 철저하게 우리나라 시장 자체도 강세장으로 전환했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연기금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연기금이 일단은 재정적인 수익 보전을 위해서 외국 투자, 달러 투자를 더하고 한국 투자를 줄이기보다 이럴 때 한국 투자 비중을 같이 늘려주는 건 굉장히 결정적인 요소예요. 근데 유일하게 한국만 투자를 줄이고 있어요. 사실은 이건 굉장히 넌센스한 겁니다. 연기금 투자를 줄이면서 그러면서 자국의 증시를 살리겠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연기금도 줄이고 있는 투자를, 그 나라 자산을 외국인들한테 사게 하겠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지난 인터뷰에서 말씀 주셨던 트럼프 감세안의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떤가요? 트럼프의 관세는 핵심을 말씀드리자면 세율을 전체적으로 2~3%, 적게는 뭐 동결 구간도 있지만 소득 분위를 7분위로 나누는데 7분위의 상단의 소득 수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에서 얼마까지 이런 이제 소득 그 레벨 범위를 굉장히 넓혀줬어요. 그러니까 부자들 맨 위에 이제 가장 이제 우리 고소득 계층들이 받는 세율의 범위 자체도 낮춰줬지만 그들이 받는 가장 고소득이라는 계층의 범위도 넓혀졌어요. 그러니까 아주 쉽게 말하면 예전에는 10억 부합산 소득 10억 이상이면은 고소득 계층이었는데 지금은 거의 우리나라 현재 환율로 계산해 보면 14억, 15억 이상인 경우만 고소득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예전에는 고소득 계층이면 49% 세율을 맞았는데 지금 47%로 지금 되어 있고, 대부분이 2%이거나 아니면은 0.5 이상은 다 세율 자체가 낮아져 있고 세액 공제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하원에서 통과가 됐죠. 통과가 됐는데 두 가지 갈림길이 있어요. 이 정책들은 재정과 연관이 됩니다. 지금 세금의 감면까지 들어간 이 트럼프의 감세안이 연장이 되고 거기에 세액 공제까지 들어가죠. 근데 지금 우리가 말씀드린 거는 개인 부분만 있는 것 같지만 이게 기업 쪽도 들어가거든요. 물론 이제 기업 쪽은 상대적으로 규모는 작아요. 왜냐하면 기업들의 세금의 납부의 비중은 전체 세입에서 비중이 작거든요. 거의 개인에서 거의 다 나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근데 이 부분에서 사실상 개인들의 세율을 낮춰주면서 세액 공제까지 또 하게 되면 결국에 재정의 악화는 불보듯 뻔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공화당 내에서도 일부 의원들이, 특히 초강경파 의원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고, 여기에 두 번째, 이게 수치로 계산해 보면 10년 동안 4조 달러 이상의 적자를 더 만든다라는 이제 추산이 있는데 아마 4조 달러보다 더 넘을 겁니다. 아마 지금 대략 추산된 게 4조 달러인데 아마 5조, 6조 달러는 더 급증을 할 거다, 적자 규모가. 근데 핵심은 뭐냐면 여기에서 공화당의 이제 프리덤 코커스라는 초강경파들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감세안 다 좋은데 왜 여기서 고소득 계층들까지 이렇게 감세를 해주고 그 소득 범위를 그렇게 넓혀주냐라는 반발이 일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조율이 아직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과정이고, 이 협의의 과정과 동시에 이에 대한 재원을 뭘 말해야 하느냐,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지니어스 법안이 통과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M2를 갖다가 베센트 장관이 그런 얘기를 하죠. M2 증가율이 향후 10년 동안 보면은 결국에 스테이블 코인의 총 유동성과 전통화폐로 공급한 M2의 유동성 자체는 결국에 같아질 거다. 이 얘기는 뭐냐면 결국에 빚을 안 지면서 요거를 활용해서 찍어내고 현금화해서 그걸로 돈을 쓰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채를 전통화폐로서 늘리지 않고 스테이블 코인으로 이제는 재정 수단을 마련하겠다. 그러니까 근데 이 부분에서 맹점이 있어요. 스테이블 코인을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공급된 만큼 보유를 하고 쓰게 되고 그거를 수익원으로 받게 될 거잖아요. 개인 전자지갑에. 세금 문제예요. 여기에 대한 세금을 전통화폐로 결국에는 다시 돈을 내게 하느냐, 아니면 계속 이걸 현금화하지 않아요. 현금화하지 않고 스테이블 코인만 계속 갖고 있어. 그런 사람은 그럼 스테이블 코인으로 세금을 납부하느냐. 왜냐하면 소득이 스테이블 코인이 현물 가치를 갖고 있는 상태의 법안이 지금 통과가 된 거잖아요. 근데 스테이블 코인을 계속 갖고 스테이블 코인으로 뭔가를 사고 스테이블 코인으로 뭔가를 받아요. 그럼 현금화가 안 되잖아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세금을
어떻게 매일 거냐. 이게 구체화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트럼프의 정책은 항상 동일한 시스테매틱 메커니즘을 갖고 있지만 디테일에서는 항상 약간 로스가 있다. 일기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부분이 완립이 안 됐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이제는 법정 화폐에 준하는 화폐로서 쓰게끔 지금 하기에는 액션하기에는 굉장히 혼돈스러운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해소가 되어야 결국에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시중에 유통되게 하고 그거를 소득원, 이제 월급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받게 하는 그런 정책들이 나온 다음에 감세안도 동시에 시행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이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한다는 법칙도 스티븐 미란 보고서에,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의 모든 움직임들과 정책들은 생각보다 단순해요. 국가안보 전략 보고서, 대선 캠페인, 스티븐 미란 보고서, 요게 거의 다 나와 있고 큰 줄기는 나와 있고 세부적인 시행 방침이나 언어의 톤만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해서 이렇게 국가적 정책을 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달러를 더 이상 활용하지 않고 달러 부채를 지지 않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다음이 없어요. 스티븐 미란 보고서에도. 활용을 해서 이게 경제학적으로, 왜냐하면 전통화 이거는 그러니까 스티븐 미란 보고서를 보면은 여러분들도 보신 분들도 느끼시겠지만 경제학자가 아니에요. 치밀한 경제학적 구조를 갖고 체계를 갖고 철학을 가진 분이 아니에요. 그냥 트럼프의 입장에서 트럼프가 옹호할 만한, 그리고 트럼프가 좋아할 만한 그 아이디어를 그냥 아이디어 라이팅 측면으로 그냥 쭉 서술해 나가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보정을 하죠. 작은 이제 소규모 경제 모형, 그러니까 수치화된 우리 A 플러스는 B 플러스, 그 다음에 알파가 뭐 이런 식의 이제 소규모 수학적 경제 모형을 가지고서 관세가 왜 큰 인플레를 유발하지 않는지를 입증하고, 관세가 왜 미국의 재정에 도움이 되는지를 우리 이제 프루프 있잖아요. 우리 이제 대학교 때 배우셨잖아요. 프루프를 갖다가 한 7줄, 8줄, 길게는 한 장, 2장 논문 쓰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그렇게 프루프를 해요. 계량적 현실적 분석은 거의 다 빠져 있어요. 이게 스테이블 코인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사용하면 이득이 있다는 점은 분명히 존재를 하죠. 하지만 그것이 전통화폐로서 녹아들 수 있게끔 양쪽의 화폐가 있는 체계. 그러니까 지금 비트코인은 사실 법정화폐가 아닌 거잖아요. 그냥 투자의 수단이고 일부 사용을 하는 이제 그 상품군이 있을 뿐이지. 근데 이거를 전반적으로 이 상품군에 다 사용을 하게 한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세금 문제와 서로 간의 유동성을 그냥 맞추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수합이 되는 관계들이 계속 발생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누군가는 이걸 통해서 현금을 가져가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현금을 통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가져가려고 하고, 이런 가운데 또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매개자가 있어요. 이 매개자는 상품이 있을 수도 있고 시스템 매개자, 그러니까 즉 발행과 연관되는 은행이나 상호 은행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이럴 때에 총체적인 유동성을 어떻게 맞출 것이냐에 대한 문제부터 시작해서 그 외 세금에 대한 문제, 결제에 대한 문제들을 다 망라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들이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디지털 화폐 뭐 안 한다고 했는데 뭐 그거는 틀렸어요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 계셨는데 결국엔 이게 디지털 화폐의 초기 버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디지털 달러는 예전에 계속 말씀드렸죠. 10년 동안 이 체계에 대한 질서를 어떻게 만들지 계획, 규범, 설계를 다 해놨어요. 근데 스테이플 코인은 없어요. 그럼 결국에는 디지털 달러의 체계를 따라갈 수밖에 없다. 그래야 혼돈이 덜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뭐 이런 판단입니다. 트럼프의 의도대로라면 다른 나라의 화폐 가치가 하락하는 효과도 나타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다른 국가들의 화폐 가치는 당연히 떨어지죠. 당연히 떨어집니다. 왜냐면은 소위 얘기해서 아주 쉽게 말씀하시면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갖다가 정량화하고 이제 체계화 하게 된다 가정을 하면요. 미국의 법정 화폐는 2개가 존재하는 거예요. 미국의 유동성도 2개가 존재하는 거예요. 즉 초기에는 그런 생각들을 하시겠죠. 환은 지금 스테이블 코인에 기반해서 우리가 환이 결정되지 않고 전통 달러 화폐에 의해서 결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얘기의 총체적인 맥락은 뭐예요? 이쪽 전통 화폐의 공급은 서서히 하겠다는 거고 이쪽을 갖다가 총량적으로 맞추겠다는 의미잖아요. 그러면은 돈을 실제로 자신들이 쓰려는 돈을 디지털화해서 발행을 하고 이쪽은 조금씩 덜 늘리겠다. 옛날만큼 많이 늘리지 않겠다. 부채를 많이 발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인 거예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각국과 무역결제뿐만 아니라 금융거래를 하는 미국과의 금융거래를 하는 입장에서는 결국에는 달러는 일정 부분 당연히 가져가야 되는 거고 여기에 더불어서 만약에 지금 제가 스테이블 코인의 미국 발행에 대해서 약간 이제
코셔스하는 부분이 있는데, 경제학적으로 보면 미국에 발행한 스테이블 코인을, 예전에 제가 디지털 달러 편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을 무역 결제나 일정 부분 금융 거래에서 사용하게끔 의무화하게끔 하는 법안이 만약에 미국이 다른 거래 국가나 우리를 포함한 여러 가지 이제 동맹국들한테 그걸 갖다가 선언을 하게 되면, 사실상 돈이 이쪽도 일정 부분 있어야 되지만 스테이블 코인도 일정 부분 국가가 소유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변환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의 외화 준비금이 있잖아요. 이 준비금 있고 외환 보유액이 있잖아요. 이 외환 보유액이 이제 양쪽을 사는 데 쓰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전 세계 국가가 동일한 현상이 될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달러가 강세 구간이 조금만 1년만 지속이 돼도 외환 보유액이 1년간 많게는 10%, 15% 이상이 감액이 돼요. 왜냐면 환 개입을 통해서 계속 적정 수준의 밸런스를 맞추는 과정 속에서, 그리고 자국이 갖고 있거나 아니면은 비달러 통화의 가치가 떨어지면서 그런 현상이 동반해서 나타나거든요. 그러면은 앞으로는 만약에 스테이블 코인까지도 의무화하고 법정화폐로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입장이 된다고 생각하면, 미국이 아닌 다른 국가들 입장에서는 환의 가치는 예전 대비해서 돈을 2배로 써야 되고, 환의 발락의 그 폭은 더 커진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당연히 환 가치의 변동들을 상당히 크게 만들 수 있다, 뭐 이런 판단입니다. 각 국가들의 중앙은행의 기능도 약화될 것으로 보시나요? 약화된다기보다는 이제 대응을 하기 위해서 항상 힘든 상황이 지속이 되는 거죠. 환의 가치도 적정 부분 유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가치가 떨어지는 와중에도 각 국가들은 결국에 미국이 갖고 있는 달러 패권 이외의 국가들 입장에서는 양적 완화를 할 수 있는, 그리고 해도 되는 볼륨이나 룸이 굉장히 미약하죠.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통해서 계속 낮춰야 되는 입장. 금리를 낮춰야 된다는 전제는 뭐죠? 물가가 항상 통제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른 어느 곳에선가 말씀드렸는데, 중앙은행의 역할이 이제는 약화된다는 게 아니라 이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는 쪽이 맞아요. 즉 이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금리를 높이기보다는 오히려 유동성은 미국에 더, 스테이블 코인과 달러에 더 집중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는 각 국가들이, 특히 20위는 그래도 양적 완화를 한 경험이 있지만, 양적 완화를 했을 때 채권, 그러니까 자국의 채권들을 미국이 아닌 다른 국가들이 자국의 채권을 외국에게 파는 환경이 더 악화될 소지가 있다는 거예요. 더 유동성 수급이 스테이블 코인과 미국의 그냥 전통 달러 채권에 더 집중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당연히 중앙은행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페드가 아닌 다른 중앙은행들의 입장은 금리 인하를 하기에 바쁘겠죠. 인하를 통해서라도 어느 정도 경제를 부양하는 부분에 집중될 수밖에 없고, 그 환경에서 가장 적은 뭐죠? 물가가 오르면 큰일 나죠. 부양의 능력들은 완전히 범위에서 사라지고 깨지게 되고, 그 다음엔 금리 인상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미국을 제한 다른 국가들은 사실은 지금도 저성장을 지속할 수밖에 없는 상황, 환경이고, 정책적인 여력도 없는데, 거기다 국가 채권을 발행했을 때 그 수요도 그렇게 마땅히 확보하기 힘든 여건인데, 그게 이제 좀 뭐라고 하면 사면 초과의 가능성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다. 그러니까 미국이 금융화했다라고는 하지만은, 이번에 스티븐 미란 보고에서 금융화하면서 달러가 강세였기 때문에 그 달러 강세 때문에 제조업이 손실봤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완전히 동일한 언어는 아니지만, 그래서 금융화를 그러면 없애면서 제조업만 하겠다, 이 의미가 아닌 거예요. 달러를 이용한 금융화는 안 하겠다는 거고, 이제는 다른 코인을 이용한,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한 금융화를 하면서 또 제조업도 살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갖고 있는 영역의 범위를 패권이라는 부분을 이용해서 자꾸 수단, 패권이라는 것을 통해서 달러 패권을 더 강화시켰고, 패권이라는 걸 통해서 자신들만의 스테이블 코인을 더 강화시키잖아요. 그러면은 그 외에 이제 나머지 쉐어가 갖고 있던 영역에, 특히 돈의 유동성이 집중되는 영역이 미국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러다가 제조업까지 어느 정도, 물론 이제 금융화된 국가가 제조업을 살리는 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조업까지 어느 정도 AI를 갖다가 많이 키워내서, AI 소프트웨어는 결국에 장악력이고 정보력인 거잖아요. 응용력이고. 그게 만약에 각 국가들에게 진짜 쓰인다, 저는 그것도 사실은 완전히 미국화되는 체계로 가는 수순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AI 소프트웨어는 결국에는 정보의 집적과 응용,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개인 정보의 활용 범위까지 다 담는 굉장히 큰 무기가 돼요. 그러면은
미국화될 수밖에 없죠. 금융뿐만 아니라 제조업, 소프트웨어 부분까지 모두 다 금융화가 기반으로 한 미국화가 되는 체계로 지금 더 가속화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와중에 미국이 그런 흐름을 방해하는 국가들을 끊기 위해서 자꾸 중국에 대한 억제나 통제는 더 세질 수밖에 없다. 이번 임기 안에 트럼프의 계획들이 다 이뤄질 것으로 보시나요?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까 한 60% 정도는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게 이제 거의 지금 25, 26, 27년도 한 상반기쯤까지는 효과를 톡톡히 보다가 피크아웃 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트럼프의 정책은 아주 쉽게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그런 거 있죠. 그러니까 구축 효과라는 거 있잖아요. 자생적으로 트럼프는 리더십도 있고 나름대로 시스테마틱하게 그리고 미국이라는 큰 배경의 힘에서 잘 정책들을 아이디얼릭하게 잘 하지만 중요한 거는 경제 환경들은 항상 다극화되어 있고 다각화되어 있는 이제 동적인 행태들이 계속 반복이 되죠. 그래서 플럭체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쉽게 말하면 처음에는 자신들이 코인을 발행해서 돈을 쓰는 게 분명히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게 적어도 2년 이상 간다고 봐요. 근데 그 다음은 어떠냐면은 우리 경제학적인 용어로 그거를 뭘로 표현하냐면 구축 효과라고 하거든요. 예전에는 10만큼 쓰면은 15만큼 효과가 있어요. 근데 그게 계속 만연해지면 나중에는 20만큼 쓰는데도 15의 효과가 안 나오게 돼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우리 그 경제 시스템도 수요 공급자, 그다음에 이제 생산자, 그다음에 고용자 이런 측면들이 다 이렇게 다 맞물려 있는데 아주 쉽게 설명드릴게요. 목마른 운동선수가 굉장히 운동을 과격하게 하고 목마른 상황에서 수분의 흡수와 자신의 테이스트로 느끼는 그것들이 처음에는 과일 주스 한 모금만 마시게 되면 사실 갈증이 굉장히 떨어지고 그리고 에너지가 솟게 되겠죠. 포도당 효과로 인해서. 근데 그게 또다시 그 2배로 뛰게 한 다음에 과일 주스를 주게 되면 점차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과일 주스만 주게 되면은 사실은 나중에는 포도당 효과가 제한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몸은 받아들일 수 있는 포도당과 포도당으로 인해서 에너지와 그 다음에 자신의 역량, 몸의 이제 세포의 역량을 갖다가 높이는 데는 항상 그 리밋 범위가 있잖아요. 그 리밋 범위에 오면 이제 그때부터는 과당이 불필요한 과당으로 축적이 됨과 동시에 오히려 운동 능력을 떨어뜨리는 경제도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필요한 요소가 있을 때 일시에 공급하는 것은 상당 부분 업그레이드 시키는 경제적인 순환 능력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부분이 있지만 어느 부분까지 채워진다면은 투입을 해도 오히려 불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불필요하게 되는 그런 경향성들은 그러면 뭘로 보느냐? 그다음부터는 순환적 경제에서 예를 들어서 스테이블 코인을 찍어서 돈을 더 많이 풀었다. 그러면 나중에는 뭘로 가냐면 이건 예시 중에 하나입니다. 부의 경제, 지하 경제만 더 커지게 되는 거예요. 즉 세금의 범위를 넘어서서 자신들만 수익화하려는 집단들이 지금도 그런 현상들이 미국에서 발생하고 있거든요. 예전 대비해서 많이 발생하는데 그런 현상들이 가속화되면 결국에 푸는 돈 대비해서 경제는 오히려 좋아지기보단 효과가 감익되는 그런 부분이 가게 되면 그게 한 2년 사이클 정도라고 저는 이제 보고 있습니다. 저 유신이라는 사람이 2년은 효과 반짝 보고 그부터 안 좋다고 말씀드렸으니까 그 기준으로 삼으시고 더 스마트하시고 똑똑하신 여러분들께서 자체적으로 아니야 더 길어질 수 있어 아니야 이건 틀렸어 이렇게 판단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P 500이 지난 4월 급락 이후 완만한 상승을 보이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시나요? 계속 그냥 완만한 상승을 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유동성이 결국에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10년간 동일한 M2가 구성이 된다라고 하면은 아주 간단히 말하면 앞으로 5년 동안은 50% 정도는 충족시킨다 이 얘기인 거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스테이블 코인의 그 시총 범위를 굉장히 넓히겠다는 거고 다행히도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한 또 다른 투자의 수단이나 목적물이 있었다면 아마 돈이 그쪽으로만 쏠렸을 겁니다. 그런데 스테이블 코인은 철저하게 법정화폐 수단의 유사한 화폐로서만 쓰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돈의 집중은 더 시장에 더 강화가 될 것이고 이 유동화된 이제 돈들은 결국에 주식시장 특히 미국의 주식시장을 완만하게 상승시키고 미국의 기업 투자 부분을 갖다가 환경을 더 좋게 만드는 요소로 쓰일 것이다. 근데 관건은 이 시기가 언제인가요? 사실 그 부분은 아까 이제 정책적으로 봤을 때 공화당 내부에서의 감세안에 대한 최종 합의가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고수 계층에 대한 합의도 필요하고. 근데 중요한 거는 지니어스 법안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세금 체계와 상호 수합 관계에서의 시스템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그건 시스템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는 시스템 결함이 있거나 이게 안 된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시스템적으로 보내면 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설계의 문제인 거죠. 약속의 문제. 예를 들면 A은행이 자신의 현금을 갖고 있는 총 유동성이 500원이 있어요. 그런데 이쪽 스테이블 코인에서도 이 현금을 요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순수하게 현금 예금자들이 인출을 갑자기 요구를 해요. 이럴 때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기준의 문제를 페드가 어떻게 기준을 잡고 갈 것이냐, 지급준비금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는 아직 정해진 게 없다는 거예요. 예전에 디지털 달러 때는 그게 어느 정도 체계를 조금씩 마련해 나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생뚱맞게 이제 스테이블 코인으로 변환이 돼서 나오니까 이 체계를 어떻게 규정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이제 확정이 되는데 사실 저는 시간이 좀 걸릴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걸리는 기간 동안은 이제 미국의 증시 자체도 어느 정도 횡보세를 이어가겠고, 그 이후에 완만하게 상승세를 더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 이런 판단이고,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버피 지수는 미국이 지금 거의 200%, GDP 대비한 시가총액은 200%잖아요. 아마 트럼프 임기 내에 250% 이상 가는 금융 집중화되는 경향성들이 더 강화될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비트코인은 박스권을 유지하는데 스테이블 코인은 연일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거는 정말 미지의 영역이긴 하지만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거나 시스템 개발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얼만큼 돈을 벌지 모르겠다라는 것이, 그게 바로 주가의 상승 요소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의 비용은 어느 정도 이제 시스템 용역 비용이 있으니까 한정적일 거란 말이죠. 그런데 발행량을 M2와 같이 높이겠다라고 하면은 시스템을 구축한 기업이 발행을 할 때마다 일정 부분의 수수료나 영업 이익을 얻게 되잖아요. 근데 그 규모가 사실 굉장히 미약하겠죠. 만약에 화폐 한번 발행할 때마다 뭐 1%, 2%까지 이제 이익을 준다 그러면 사실은 굉장히 그거는 너무 이제 언페어한 게임이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거를 박리담회라고 해서 0. 몇 퍼센트라고 하더라도 0.0 몇 퍼센트, 0.01이라고 하더라도 그 발행량이 꾸준하게 계속 어마어마하게 늘어난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그것을 시스템을 구축하고 발행하는 기업 입장에선 돈이 발행되는 만큼 계속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손해를 볼 수 없는, 왜냐면 시스템 구축은 한 번 하게 되면은 영속적으로 지속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손해를 볼 수 없게끔 계속 장기적인 매출이 일어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 기업들은 어디까지 돈을 벌 수 있을지 지금 시장에서 가늠을 하고 그걸 정확히 분석하는 사람도 없는 겁니다. 저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예전에 디지털 달러의 얘기를 할 때, 말씀을 드릴 때, 이 디지털 달러를 발행하거나 디지털 달러와 연관되는 사업을 하는, 왜냐면 사업을 한다는 얘기는 지금 올라가는 주가들, 이제 요즘에 스테이블 코인 관련 기업들 얘기였는데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것이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법정화폐로 인식하는 경우에 국가가 모든 것들을 통제하고 개발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시스템적으로 이거는 구축이 되고 민간의 영역에 적용이 되게끔 테스트를 하는 것과 공공의 영역에서 테스트를 하는 것과 그 다음에 공공 부분에서 이 권한력, 왜냐하면 법정화폐로 인정이 됐기 때문에 통제력을 더 많이 갖게 하게 하는 설계도, 이런 것들이 다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거는 한 기업군 이 집중화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시스템 구축이라는 게 사실은 화폐와 관련된 시스템 구축이 사실상 A라는 기업이 참여를 해서 요만큼 만들어 놓고 B라는 기업이 요만큼 만들어 놓고 이럴 수가 없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메인 주축의 틀은 한 기업이 다 전담을 하고 나머지 필요한 서브의 부분들은 동참을 할 수 있지만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한 기업군이 거의 다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와 직결된 요즘에는 이제 서클 아시죠? 서클이 이제 더 집중적으로 이제 투자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그런 기업군이, 기업이라고 표현드리겠습니다. 이 기업이 더 부각이 될 수밖에 없고, 새로운 이 스테이블 코인의 확장과 함께 이 기업이 얼마큼 성장할지에 대한 시나리오는 제가 수치는 저도 모릅니다. 저도 계산하지 못해요. 하지만 그 체계를 말씀드리자면 처음에 시스템 구축을 할 때 발생을 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엇이 발생하죠? 발행을 할 때 일정 부분의 수익이 발생을 할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연계되는 시스템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말씀드릴게요. 발행을 했을 때 쿠팡은 이 시스템을 갖다가 구축해서 스테이블코인으로 결제하게 시스템을 구축을 했어요. 그런데 G마켓이라든지 옥션이라든지 제2의 제3의 플랫폼들은 또 새롭게 구축을 해야 되겠죠. 구축을 하는 기업군들, 필요로 하는, 결제를 필요로 하는 그 시스템을 필요로 하는 기업군들은 어마어마하게 계속 늘어나겠죠. 그럴 때마다 또 새롭게
수익이 발생을 하겠죠. 거기에 개인들이 여기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하게끔 하는 국가가 인정하는 전자지급의 시스템도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금 수요 공급자는 전체적으로 앞으로 계속 급증을 할 수밖에 없고, 국가 시스템적인 시스템은 한 번 만들면 되지만 발행도 서서히 한 번 하면 한 번만 하면 되는 동일한 시스템이지만, 프레임이지만 민간에서 수요자와 공급자는 계속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익 영역 부분은 상당히 커질 수밖에 없다. 이건 미국 기준입니다. 물론 한국도 동참하지만 한국 같은 경우 상대적으로 그 활용의 범위가 미국 대비해서 당연히 제한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이 스테이블 코인을 법령화하고 앞으로 발행해서 계속 실생활에 쓰게끔 만들었기 때문에 한국도 그것에 따라가는, 그런 체계에 따라가는 기업군들은 성장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그런 기업군은, 제가 뭐 기업까지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지만 사실 제일 핵심은 뭐냐면 핵심 기업이 거의 대부분의 장악을 하게 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판단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후 한국 주식도 올라가며 좋은 흐름을 보이는데 한국 증시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시나요? 우리나라는 사실은 이제 모험적인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우리가 주요 장관들이 실제 기업인들이 온 적이 많지 않았었고, 두 번째는 우리가 경기가 안 좋거나 재정 수입, 그다음에 국가 채무 비율이 높을 때는 돈을 적극적으로 쓴 적도 없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 두 개를 다 깼죠. 뭐냐면은 현장의 일들은 현실적인 일을 한 사람들만이 안다라는 측면에서 기업인들이 지금 주 장관직에 왔다는 거는 저는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거잖아요. 산업의 목소리하고 공무원, 정부 담당자들의 목소리와 체감 능력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를 설득하고 설파하는 작업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그거 설득해놓고 나가면 공무원이 또 바뀌고 이런 사례가 많거든요. 그래서 아예 기업인이 그렇게 이제 정책적인 부분을 결정한다. 저는 굉장히 그거는 현재의 세계적 흐름에 맞고 현실적이고 굉장히 스마트한 정책이라고, 그게 적합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경기 역행적 투자. 이 경기 역행적 투자라는 건 뭐냐면 현대화폐론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신흥국들이 왜 계속 신흥국 통화 가치에 직면할 수밖에 없느냐, 가치 하락에 직면할 수밖에 없느냐. 채권 발행을 할 때 항상 제한이 되지 않습니까? 돈을 빚으로 빌려다 끌어다 쓰는 범위가 항상 제한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돈을 쓰려면 정부의 세입이 많을 때 어느 정도 돈을 충분히 벌었어요. 즉 경기가 좋을 때만 돈을 많이 쓰고, 그리고 나서 경기가 안 좋아지면 사실은 경기가 안 좋다는 얘기가 돈을 더 많이 써야 된다는 입장이잖아요. 근데 경기가 안 좋을 땐 세입이 없고 채무 비율은 항상 적정 수준 리밋이 있으니까 그럴 때는 또 돈을 안 써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현대화폐로는 MMT에서 항상 지적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통화 가치가 낮을 수밖에 없다. 항상. 왜냐하면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건 뭐냐면 사실 이게 전통적으로 국가의 재정의 측면에서, 건전성 측면에서 접근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당연한 얘기일지 모르지만, 거꾸로 얘기하면 아픈 사람한테는 밥 안 주고 건강한 사람한테는 밥 열심히 준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이거를 이번에 깬 거죠, 사실은. 추경을 더 열심히 해서. 물론 뭐 이걸 추경을 어디다 쓰느냐, 그리고 그 효과가 있느냐의 부분은 앞으로 검증이 필요하고 크리티컬한 부분은 맞습니다만, 중요한 거는 이렇게 적극 투자를 한다라는, 경기 불황 측면에서 더 돈을 많이 쓰고 더 모험적으로 투자를 한다는 측면은 우리나라의 증시 매력도와 외국인들의 바라보는 시선을 바꾸기에 충분하고요. 특히 환율이 어느 정도 안정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잖아요. 물론 다시 오를 수는 있지만 그 변동 범위가 다시 이제 1,500원대를 갈 정도로 위기로 받아들여지진 않기 때문에 환차익 요소와 함께, 환 안정화 요소와 함께 특히 삼성전자, 우리나라 지주사들, 그리고 상법 개정안,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맞물리니까 모멘텀이 이어지는 거고, 우리나라 지금뿐만 아니라 신흥국들의 ETF 펀드 플로우 보면은 계속 외국인들이 유입세로 전환이 되고 있거든요. 이럴 때는 철저하게 우리나라 시장 자체도 강세장으로 전환했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한국 시장 뭐 지수 3,000, 뭐 4,000, 5,000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기보다는 지금 지주사를 바라보는 투자자들의 관점, 특히 외국인들의 입장이 달라졌다는 부분. 근데 이제 거기에서 개인 투자분들은 제가 그전에도 계속 이번에는 한국이 좋아 보여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4년이 아니죠. 거의 10년 이상을 항상 잠깐 우리 17, 18년도에 저평가가 잠깐 해소되는 빅사이클이 한번 있었잖아요. 반도체 빅사이클. 그러니까 그 구간하고 코로나 때 잠깐 반짝 상승했던 구간을 지나면 항상 저평가였기 때문이었고 항상 소가 오셨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약간 못 믿어 하시는 것 같지만 철저하게 강세장 전환이 됐다라고 저는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만 아쉬운 부분은 이 강세장이 역사적으로 장기화되려면 사실은 이럴 때 연기금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연기금이 일단은 재정적인 수익 보전을 위해서 외국 투자, 달러 투자를 더하고 한국 투자를 줄이기보다 이럴 때 한국 투자 비중을 같이 늘려주는 건 굉장히 결정적인 요소예요. 연기금뿐만 아니라 뮤추얼 펀드, 연금화되어 있는 뮤추얼 펀드, 미국도 마찬가지, 일본도 마찬가지, 자국 투자를 하면서 늘리면서 같이 가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한국만 투자를 줄이고 있어요. 사실은 이건 굉장히 넌센스한 겁니다. 연기금 투자를 줄이면서 그러면서 자국의 증시를 살리겠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연기금도 줄이고 있는 투자를 그 나라 자산을 외국인들한테 사게 하겠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동유럽 국가들, 폴란드를 포함해서 동유럽 국가들조차도 자국의 통화 가치, 자국의 자산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연기금 투자를 지속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만 제 바람인데, 이거는 개인적인 바람인데, 이 부분까지만 다시 보정이 되고 해결이 되면 우리나라 증시는 역사적으로 상당히 좋은 구간에 들어설 수 있다. 이런 판단입니다. 상승세가 계속된다면 앞으로 코스피 3000이나 3500이 하방 안정화될 수도 있을까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제 앞으로 돈을 쓰는 역할이 중요한데 경기 역행적 투자라고 했잖아요.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투자가 실제로 효과를 보는 부분들, 그다음에 진짜 이번에 단순히 우리가 이제 AI 투자해서 실제로 매출을 일으키거나 국민적으로 호응을 얻을 수 있는 수익을 창출하는지 여부.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이거는 스테이블 코인은 시스템 설계나 구축은 다 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 기업도 할 수 있고 미국 기업들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뭐냐면 설계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설계를 원활하게 해서 전통화폐에서 잠식됐던 부분을 메꿔주면서 유동성을 부흥시키고 그게 수요로 연결되게 한다. 이런 로직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엔 경제학적 로직을 잘 짜는 나라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해서 경제가 붐업이 되는 거고, 그렇지 못한 나라는 유동성만 더 많아지고 나중에 시간 한참 지난 데는 인플레만 더 조장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요소들만 잘 된다고 한다면은 5천이 뭐 한계가 있겠습니까? 연기금 투자 계속 이어나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역행적 투자, 경기 역행적 투자로 인해서 지금은 힘들고 내년 초까지도 힘들 수 있다고 보여지지만 그 이후에 내수가 살아난다, 구조적으로 변신한다, 그럼 5천이 문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은 앞으로 보면서 더 검증하고 우리가 확인해야 될 부분은 필요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비트코인 투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전히 이제 유동성이 확장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거를 저는 거시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금에 대한 매력도는 분명히 항상 존재를 하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가치가 예전처럼 급락하거나 그런 상황은 크게 발생하지는 않을 것 같고 완만한 상승세를 계속 이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지금은 이번에 이제 트럼프가 이 부분을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하고 M2를 동일한 수준까지 맞추고 동시에 감세까지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달러 중심의 유동성 버블 시장이 또 한 번 나타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전 세계 LF, 그러니까 총 유동성만 보더라도 지금 코로나 수준을 넘어선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미국을 유시로 한 유동성 투입이 더 지속이 된다고 한다면, 결정이 되면은 이거는 사실 모든 자산 가격들한테 우호적일 수밖에 없는 절대적 환경이다. 역사적인 버블이 또 만들어진다. 근데 버블은 항상 그렇잖아요. 항상 자산이 오르면 버블의 징후가 있지만 그 버블을 잘 깨뜨리지 않고 연착륙시키는 게 항상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확인할 부분인데, 물론 제가 이제 차후에 앞으로도 이제 우리 채널에서 계속 이제 웅달책방에서 출연하면서 시기별로 이제 말씀을 당연히 드리겠지만, 일단 적어도 2년 가까이 정도는 큰 버블의 시장, 자산 시장 자체가 올라가는 환경이기 때문에 비트코인도 그렇게 나쁠 것 같지는 않다. 이런 판단입니다. 끝으로 웅달책방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항상 트럼프 시기 때는 별별 일이 다 있다, 걱정도 많고 사실 우려도 많은데, 어찌 보면 지나고 보면 정해진 질서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는 관점과 지금 그동안의 국가안보전략보고서, 대선 캠페인, 스티븐 미란 보고서, 이런 것들을 요약해보면 사실 읽을 때랑 별로 다른 게 없어요. 거의 동일하게 가고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가, 그때는 이랬지만 이번에는 해소 못한다라고는 하지만 미국의 정해놓은 질서에 그대로 수준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일수록 사실은 여러분들께서 혼돈을 안 하시거나 순간적인 어떤 위기감에 너무 집중을 하시게 되면 기회가 위기로 보이고 위기가 기회로 보이는 약간 역행적인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정책적인 실행에 대한 이제 문구나 선언, 정책 실행 시점을 보기보다는 문서화된 내용들을 먼저 탐독하시고 그리고서 자신만의 철학을 세워 나가십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